1%이요. 1 슬러시 2요. 1 슬래시 2요.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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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쿠에이션에다가는 0.03. 아까 0.03이라고 그러셨나요? 5천만 500만이면 0.1 0.01 0. 아니죠. 0.003 맞죠? 0.3, 네, 0.3. 네, 0.003이에요. 출생률이. 지금 우리 출생률이. 그런 다음에 OK 누르세요. OK. 따라가겠습니다. OK 하면은 까맸던 출생률이 하얗게 변하죠. 찾은 네. 내용입니다. 네. 네, 제 휴대폰이 민감해갖고 지금. 그러면 이게 함수가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일단. 검정게 그 다음에 사라져, 출생. 예? 검정게 사라져서 없어지면 그렇죠. 이거 함수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 함수 입력한 게 그대로 다시 나타나잖아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역시 계속 함수가 활성화된 상태, 아니야, 함수 fx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번엔 출생을 눌러봅시다. 출생. 그러면 여기 나오죠. 변수의 이름은 출생이고 타입은 오그질리얼이라고 돼 있죠. 아까는 컨스탄트 상수였는데. 예, 크게 봐서 유량 변수도 보조 변수니까 이거 오그질리얼이라고 그냥 놔두고 유니트는 어떻게 될까요? 출생은 매년 몇 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여기다가 명 이렇게 할까요? 명 슬러시가 퍼라는 거죠. 퍼. 미터 퍼 섹 하면 초당 몇 미터 속도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는 출생은 명 퍼 이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쿠에이션은 요 출생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생은 대한민국 인구수 곱하기 출생률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쿠에이션에다가 마우스 커서 껌뻑껌뻑하게 놔두세요. 껌뻑껌뻑하게 놔두신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베리어블 상자가 있어요. 베리어블 상자. 여기에 대한민국 인구 찍으면은 여기 대한민국 표시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키보드 버튼에서 곱하기 출생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다 타이핑 안 하셔도 여기 베리어블 상자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죠?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한 번 번만 더. 더 해주세요. 여기 한 번 더. 여기 이쿠에이션 상자에 커서 껌뻑껌뻑한 상태에서 요 밑에 베리어블 상자가 네.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클릭하면은 여기 대한민국 인구가 뜨죠? 여기. 네. 그리고 곱하기 여기 보면은 이제 수학 기호 숫자 쓰는 것인데 여기 곱하기 별표에 별표 곱하기 다시 밑에 와서 출생률 여기 와서 출생률 클릭하면 이렇게 이쿠에이션이 네. 입력이 되죠. 그런 다음에 오케이. 그럼 출생도 예쁘게 이렇게 변해요. 하얗게. 그죠? 네. 네? 네. 그죠? 네. 평균 수명 이번에 클릭합시다. 평균 수명도 타입은 상수죠. 컨스탄트 상수고 유니트는 뭐예요? 2여죠. 2여. 그죠? 대한민국 지금 평균 수명 한 80살로 잡을까요? 80.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네. 다음에는 사망. 자, 변수 이름 사망, 타입 오그질리어리, 그 다음에 유니트. 유니트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네. 출생의 그 명. 단위하고 똑같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쿠에이션도 보세요. 이쿠에이션도 자, 사망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대한민국 인구하고 평균 수명에서 오기 때문에
사망은 요 두 변수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 벤심이 알아갖고 요 사망이라는 변수는 여기 변수 상자에 요 두 변수의 함수다라고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다만 그 함수 관계는 이 개발자가 이 논문 쓰는 연구자가 함수 관계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자, 이퀘이션에다가 커서 놓고 사망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인구수하고 비례하겠죠. 그리고 평균 수명하고는 반비례하겠죠. 그러니까 나누기 평균 수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슬러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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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OK 누르세요. OK.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 인구의 함수를 우리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이거 클릭하시면은, 자, 변수 이름이 요는 대한민국 인구고, 레벨은 타입은 레벨로 나오죠. 절양 변수라고 이제 우리가 아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벤심이 요건 절양 변수구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명. 몇 명이겠죠, 그죠? 몇 명.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퀘이션이 이게 이제 이 벤수는 이게 주로 이제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방정식인데 어떤 방정식이냐면은 여기는 출생 마이너스 사망이라고 이 벤심이 알아서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리고 여기 인테그랄이라고 표시되죠. 인테그랄이 적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인구수는 매년 출생수에서 사망자 수 뺀 거를 적분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알까? 아니, 이거는 저량에서 유량이 그렇게 빠져나가도록 우리가 아까 그렇게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벤심이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적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고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 사망의 단위가 뭐예요? 사망의 단위가 명퍼 이어죠. 네. 요게 미분 개념이에요. 이 이어라는 게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라서 이제 그 개념이 안 오시지만은, 미분 개념이 y는 fx라는 함수를 미분한 것을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y 다시라고 표시했을 때 그걸 dy dx라고 하잖아요. dy 또는 dt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dt. 분모에 들어가는 게 그게 시간 변수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이 분모의 단위로 들어가면 그건 미분이라는 개념이에요. 함수에서. 그래서 제가 저기 이제 좀 중급 과정 들어가면 그 미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기 벌써 미분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벤심 프로그램이 그걸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 출생 마이너스 사망, 인테그랄 출생 마이너스 사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니셜 밸류는 2020년도에 대충 5천만 명이라고 그래 봅시다. 5, 1000,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면 5천만 맞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런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 하얗게 변했으니까 함수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꼭 거쳐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입력한 단위가 제대로 돼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니트 체크를 해야 돼요. 유니트 체크가 보면은 여기 여기 메뉴에서 모델을 열면 유니트 체크해갖고 컨트롤 U라고 돼 있죠. 여기서 컨트롤 U. 와. 그 여기 에러 표시가 나오네요. 그죠? 선생님 명을 입력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똑똑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함수 누르시면은 단위를 입력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벤심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명을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컨트롤 U 해보세요. 오, 유니트와 오케이. 유니트 잘 됐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인과관계란지 뭐가 또 잘못 표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델 체크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모델 체크 모델이 있죠. 컨트롤 T예요. 그래서 컨트롤 T 하면은 오, 모델도 잘 만들었대요. 오케이.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요 오늘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오유, 복잡계를 하나 모델링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려워. 아주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델링을 왜 했어요? 분석하고 예측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분석 도구. 우선 제일 위에 있는 거 봅시다. 분석 도구, 왼쪽에 분석 도구 보면은 커즈 이즈 트리가 있죠. 요걸 활성화시키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요. 요 손가락 표시를 먼저 누르신 다음에 이 대한민국 인구라는 변수의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알아보고 싶을 때는 요 커즈 이즈 트리를 누르시면은 표시가 돼요. 아, 대한민국 인구의 원인이 되는 게 사망,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인데 이게 괄호가 쳐져 있죠. 그 다시 네.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평균 수명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 원인 사망 결과 다시 사망 원인 대한민국 인구 결과 이렇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걸 왜 몰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모델링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뭘 좀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면 햄릿 모델 우리 그 모델링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햄릿 모델링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봐도 막 머리 아프시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저희가 그 인구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클라우디우스의 인과관계만 해도 굉장히 요건 3개밖에 안 나오는데 요것도 이거 이제 PLE 버전에는 그 기능이 없는데 PLE 버전은 요 인과관계가 저기 두 번째 단계밖에 안 나타나요. PLE 버전은. 근데 상위 버전은 이게 100개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델링이 굉장히 인과관계가 100개까지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인구 모델링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걸로 인구 모델이 예측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대한민국 인구 모델링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완벽하게 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보세요. 이거는 남녀를 나누고 남자 중에서도 이렇게 뭐 애를 좀 낳을 수 있는 나이를 이렇게 뭐 여성도 가임 여성, 비가임 여성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본인이 모델링 해놓고도. 그렇겠죠. 그래서 네, 수치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걸 알아? 자, 그래서 이쪽은 보지 마세요. 머리 아프시니까. 그리고 영문으로 들어갈 때는 수치는 따로 제시가 될 것 같은데. 수치가 많이 그대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변수는 원인으로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려면 그 밑에 거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복사할 수 있게 돼 있죠. 저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논문 쓸 때 우리가 모델링한 거를 쭉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변수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는 요런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할 때
요거를 그 우리가 그 아래아 한글에다가 요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논문 쓰기가 참 편하죠. 자, 그리고 여기 루프가 나와 있죠. 이 모델에서 피드백 루프가 어떤 게 있는가를 알아보시려면 요거 누르시면 딱 나타나요. 루프 1, 루프 2, 그리고 길이는 1. 여기 루프의 길이가 요 변수가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는 랭스 1이라고 그래요. 랭스 1. 변수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면 랭스 2예요. 이렇게 루프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요것도 우리가 논문 쓸 때 요거 복사해서 붙여 쓴 다음에 요 루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아, 다큐먼트. 다큐먼트는 이 저기 뭐예요? 역시 이제 우리가 요 수식을 아까 그 수식을 이제 또 우리가 쭉 설명할 때 이걸 하나하나 다 타이핑하기가 힘드니까 요걸 그대로 해갖고 이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그 수식을 다 우리가 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쭉 복사해서 우리가 붙여놓은 다음에 논문 쓰시면 돼요. 여기 52 플러스 07은 무슨 뜻입니까? 5 곱하기 10의 7승이라는 뜻이죠. 5 곱하기 10의 7승. 아까 그 대한민국의 인구수. 내용들 수치를 가져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델링 한 이유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손가락 활성화 시킨 다음에 대한민국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래프 눌러보시면 돼요. 아, 뭐라고 뜨냐면 no runs are loaded, please load runs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래프가 아직 안 나온 게 왜 그래요? 시뮬레이션을 아직 이거를 아직 안 돌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시뮬레이션 버튼이 요거예요. 요 초록색 화살표 있잖아요. 초록색 세모인데 오른쪽으로 화살표 난 것처럼 돼 있는 거. Run a single simulation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걸 눌러보세요. 누르시면은 데이터 set current already exists. Do you want override it? 그냥 예 누르세요. 예. 요렇게 나오죠? 일단 예 하세요. 요거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 누르시면은 이제 이게 하나 돌린 거예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가락 표시 누르시고 대한민국 누르시고 여기 가운데 큰 그래프 눌러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 되는구나. 와, 진짜 쭈네요. 우리가 모델링 한 걸 봐도 2022년 금년에 이게 60 밀리언. 그죠? 그러니까 5천만 명이었던 게 100년 후에는 2천만 명으로 쭈네요. 타당하죠. 그죠? 이 모델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래프를 좀 더 다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커스 이즈 스트립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프가. 그죠? 요거 이제 방향을 움직이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엑셀 형태로, 그러니까 엑셀 형태로 이제 우리가 제시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요 표를 누르시면 돼요. 표.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 추이를 또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유니트 체크는 우리가 아까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아까 시뮬레이션, 러너 싱글 시뮬레이션 버튼 오른쪽에 보면은 초록색 화살표인데 꼬리가 달려 있죠, 꼬리가. 그죠? 네. 요 버튼 뭐라고 나타나요? Run simulation on each slider change. 요거는 아주 재밌는 건데요. 요거 누르신 다음에 누르시면요. 그냥 예 누르세요. 예 누르시면은 이게 달라졌죠, 뭔가. 네.
이제 계략적으로 전체 아, 변수의 변화를 보여줘요. 어. 대략적으로. 그죠? 그리고 요 파라미터, 요 파라미터들은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출생률이 쭉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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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그럼, 오, 대한민국 인구가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가죠. 그치. 그죠? 오. 출생률이 줄어든다, 우와.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러네. 출생률이 0.016면 대한민국 인구가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을 이렇게 모델링했다 또는 우리가 뭐 입시 정책, 입시 제도, 그다음에 학교 시스템을 모델링했을 경우에 이게 정책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저기 하여튼 네,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PLE 버전이라서 그렇지 상위 버전은 여기다 대면은 여기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걸 슬라이드 바 식으로 슬라이드 바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요 바에다가 대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치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수치로. 수치로 출생률의 미니멈을 뭐 현재 출생률을 0.05로 한다든지 미니멈을 뭐 마이너스에서 2까지 한다든지 하고 오케이 누르면은 또 이렇게 변하죠. 그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웹 검색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말이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게 출생률을 한번 쭉 지금 요 상태는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인구가 확 올라가는 경우죠. 네. 그런데 요 출생률을 좀 낮춰볼게요. 낮추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수평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인구가 떨어지죠. 그죠? 네. 네. 감소해요. 평균 수명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쭉 움직이다 보면은 평균 수명이 쭉 움직이다 보면은 계속 줄어드네요. 그럼 한도를 좀 가설적이지만은 맥시멈 200살까지 올려도 수명이 늘어나서 200살까지 돼도 줄어드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출생률을 좀 높이고 평균 수명을 좀 늘려볼게요. 아닌데 출생률을 많이 낮춰야죠. 많이 낮추고 평균 수명을 쭉 늘려볼게요. 쭉 늘려보면은 너무 낮췄나? 평균 수명. 뭐가 늘어나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이게 이제 타이틀 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캘리브레이션 하기가 힘들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아까 이렇게 눌러서 숫자를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요걸 움직일 때 말이죠.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하는 지점이 있고 이렇게 평행이 되는 지점이 있고 감소하는 순간이 있죠. 네. 그거를 머리에 잘 넣어두세요. 그게 뭐냐면은 상승할 때는 뭐예요? 상승할 때는 피드백 루프 중에서 이 양성 피드백 루프가 강화. 영향을 미칠 때예요. 그죠? 네. 이게 더 강한 거예요. 강한 거. 그리고 요 파라미터를 움직이다가 증가하면은 뭐예요? 요 양성 피드백 루프하고 음성 피드백 아니지.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인구수가 확 증가할 때는 요 양성 피드백 루프의 증가세가 요 음성 피드백 루프의 그 안정화보다 이게 더 셀 때예요. 기운이. 이 기운이 더 셀 때고 인구수가 확 감소할 때는 이쪽 기운이 더 센 거예요. 이쪽 기운이 그러니까 하여튼 평균 이게 더 이쪽이 더 센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복잡계는 양성 피드백 루프하고 음성 피드백 루프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시간 변수에 따라서 어떤 피드백 루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에 따라서 복잡계 전체가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계는 바이밸런트하다고 그래요. 바이밸런트. 양가성을 갖고 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정신도 어떤 때는 정신이 막 막다가 어떤 때는 정신이 완전히 다운되고 막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우리 몸도 복잡계가 갖는 양가성이에요. 대중들도 그렇죠. 군중이 움직이는 것도 그게 복잡계거든요. 군중은 굉장히 집단지성이 창발해갖고 각 개인보다 훨씬 더 지혜가 뛰어날 수도 있지만은 이 대중들이 잘못 선동당하면은 언제든지 폭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양가성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또 폴레러티라고 해요. 극성이 있어요. 극성. 폴레러티. 복잡계는 이 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폴레러티를 다룬 논문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그 모델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 복잡계의 이 벤심이 복잡계의 원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간객관적 인식론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건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런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얘를 박스 클릭. 이는 엉터리 모델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예. 초급 단계에서 학습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제시를 한 거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인구 모델링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것도 부실한 거거든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더 확장할 수 있겠죠. 네. 실제 그 대한민국 인구 예측 모델링은 훨씬 더 복잡하게 해야 돼요. 이거보다도. 예. 지금 말씀하신 이민, 정치, 경제, 또 뭐예요? 취업률, 정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그 실업률 이런 거 다 넣어야 돼요. 그 주택 사실 그거 다 넣어야 되거든요. 구름은 요 시스템 밖에서 들어오는 거라 이거죠. 대한민국 인구는 요 시스템 밖에서 들어오는 거다. 구름은. 그래서 함수가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엑셀 좀 이렇게 잘 다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네, 영상 제공됩니다. 여기 함수하는 번 열리면 펑크션이라고 되어 있죠. 펑크션. 네. 펑크션 옆에 풀다운 메뉴 내리시면 all 모든 함수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벤심에서 사용하는 함수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네? 이렇게 많고 이게 다 수학적 개념이에요. 무지무지 많죠. 이런 함수들을 활용해 갖고 그 연구자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다 할 수 있고 진짜 고급 과정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코딩 하듯이 명령어로 그걸 다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진짜 고급 과정이죠. 네, 되셨습니까? 그 타당성 검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타당성 검증 기능도 있어요.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고급 기능에 가보면은 그것도 다 검증하는 게 있대도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 DSS 버전에서는 예를 들면은 제가 그거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그 엑셀에 이렇게 코딩된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 속에서 나온 데이터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 그 빅데이터도 이제 그게 가능한 걸 보면 빅데이터도 가능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현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실제로 검증이 되잖아요. 이렇게 돌려봤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 교수님 우려하시는 거는 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 벤심은
다른 그 통계나 뭐 이런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은 이 연구자가 마음껏 이거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도 그냥 모델링하면 다 되게 돼 있대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모델링을 한 번에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몇십 번씩 이걸 돌려요. 몇십 번씩 돌려가면서 선행 연구랑 또 비교해보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사전 연구가 많으면 좋긴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잡계를 모델링 한다고 해서 그 복잡계에 있는 모든 변수를 다 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연구자의 어떤 그 문제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의식을 다룰 수 있는 변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알고 있어야죠. 그 다른 연구라는 게 꼭 이렇게 그 벤심 연구일 필요는 없죠. 시스템 함수를 다 알고 있으면 거의 함수를 알고 있어야 되죠. 꿰차고 있어야 되죠. 이거 모델링 하시려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이 1950년대부터 이제 시작돼 갖고 그 MIT에서 그래서 그 초기에 그 포레스터라든지 메도우라는 그 고수들이 쓴 그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관한 뭐 수필이나 논문 이런 거를 제가 좀 오늘 올려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어로 된 것이긴 한데 그런데 보면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그분들의 그 답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말하자면 그 하드 데이터죠. 정확히 명확하게 수치화된 하드 데이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이제 소프트 데이터죠. 우리 교육에서 다루는 것도 주로 그 수치화가 어려운 소프트 데이터인데 그때 그분들은 소프트 데이터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이거를 모델링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그 변화에 관한 지식이 상당히 들어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멘탈 모델, 우리 머릿속에 있는 멘탈 모델을 결국은 이 벤심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치원 아이들도 K-12 아이들을 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수십 년간 그걸 한 결과 유치원 아이들도 다 한다 이거예요. 학습량 이런 거죠. 학습량도 그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요?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내 계좌의 잔고 이것은 분명히 수치화가 되잖아요. 네. 대한민국 인구 수도 이거 분명히 이게 이런 게 다 하드 데이터고 수치화하기 어려운 뭐 이제 좀 추상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 교육에서 다루는 것도 다 그런 건데요. 다 그게 소프트 데이터가 많은데요, 우리도. 이 벤심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벤심 방법론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 주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리더십 관련한 논문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쓴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이런 것도 다 벤심으로 모델링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뭐 학교장 리더십, 뭐 학교 풍토, 문화 이런 것도 다 모델링이 가능한 거죠. 이 통계학은 분명히 그건 상관관계를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복잡계는 인과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다만 그 인과관계가 통계학이나 논리학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처럼 엄격한 인과관계가 아니다. 그런 거죠. 1%이요. 1/2요. 1/2요. 오케이? 네. 네. 그리고 이쿠에이션에다가는 0.03. 아까 0.03이라고 그러셨나요? 1만 명이 0.15. 5천만. 500만이면 0.1. 0.01. 0. 아니죠. 0. 0.6. 네.
0.003 맞죠? 0.3, 네, 0.3. 네, 0.003이에요. 출생률이. 지금 우리 출생률이. 그런 다음에 OK 누르세요. OK. 따라가겠습니다. OK 하면은 까맸던 출생률이 하얗게 변하죠.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네. 네, 제 휴대폰이 민감해갖고 지금. 그러면 이게 함수가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일단. 네. 자, 그 다음에 출생. 예? 검정게 사라져서 없어지면 그렇죠. 이거 함수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 함수 입력한 게 그대로 다시 나타나잖아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역시 계속 함수가 활성화된 상태, 아니야, 그렇죠. 함수 fx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번에 출생을 눌러봅시다. 출생. 그러면 여기 나오죠. 변수의 이름은 출생이고 타입은 오그질리얼이라고 돼 있죠. 아까는 컨스탄트 상수였는데 네. 예, 크게 봐서 유량 변수도 보조 변수니까 이거 오그질리얼이라고 그냥 놔두고 유니트는 어떻게 될까요? 출생은 매년 몇 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여기다가 명 이렇게 할까요? 명 슬러시가 퍼라는 거죠. 퍼. 미터 퍼 섹 하면 초당 몇 미터 속도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는 출생은 명 퍼 이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쿠에이션은 요 출생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생은 대한민국 인구수 곱하기 출생률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쿠에이션에다가 마우스 커서 껌뻑껌뻑하게 놔두세요. 껌뻑껌뻑하게 놔두신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베리어블 상자가 있어요. 베리어블 상자. 여기에 대한민국 인구 찍으면은 여기 대한민국 표시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키보드 버튼에서 곱하기 출생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다 타이핑 안 하셔도 여기 베리어블 상자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죠?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한 한 번 번만 더. 더 해주세요. 여기 한 번 더. 여기 이쿠에이션 상자에 커서 껌뻑껌뻑한 상태에서 요 밑에 베리어블 상자가 네.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클릭하면은 여기 대한민국 인구가 뜨죠? 여기. 네. 그리고 곱하기 여기 보면은 이제 수학 기호 숫자 쓰는 것인데 여기 곱하기 별표에 별표 곱하기 다시 밑에 와서 출생률 여기 와서 출생률 클릭하면 이렇게 이쿠에이션이 아, 네. 입력이 되죠. 그런 다음에 오케이. 그럼 출생도 예쁘게 이렇게 변해요. 하얗게. 그죠? 네. 네? 네. 그죠? 네. 평균 수명 이번에 클릭합시다. 평균 수명도 타입은 상수죠. 컨스탄트 상수고 유니트는 뭐예요? 이어죠. 이어. 그죠? 대한민국 지금 평균 수명 한 80살로 잡을까요? 80.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네. 다음에는 사망. 자, 변수 이름 사망, 타입 오그질리어리, 그 다음에 유니트. 유니트는 어떻게 할까요? 이열. 그렇죠. 이거랑 똑같네. 출생의 그 명. 단위하고 똑같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쿠에이션도 보세요. 이쿠에이션도 자, 사망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대한민국 인구하고 평균 수명에서 오기 때문에 사망은 요 두 변수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 벤심이 알아갖고 요 사망이라는 변수는 여기 변수 상자에 요 두 변수의 함수다라고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다만 그 함수 관계는 이 개발자가 이 논문 쓰는 연구자가 함수 관계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자, 이쿠에이션에다가 커서 놓고 사망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인구수하고 비례하겠죠. 그리고 평균 수명하고는 반비례하겠죠. 그러니까 나누기 평균 수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슬러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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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OK 누르세요. OK.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 인구의 함수를 우리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이거 클릭하시면은 자, 변수 이름이 이거는 대한민국 인구고 레벨은 타입은 레벨로 나오죠. 절양 네. 변수라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벤심이 아, 이건 절양 변수구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명. 몇 명이겠죠, 그죠? 몇 명. 몇 명.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쿠에이션이 이게 이제 이 벤슨은 이게 주로 이제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방정식. 방정식인데 어떤 방정식이냐면은 여기는 출생 마이너스 사망이라고 이 벤심이 알아서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리고 여기 인테그랄이라고 표시되죠. 인테그랄. 인테그랄이 적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인구수는 매년 출생수에서 사망자 수 뺀 거를 적분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알까? 근데? 아니 이거는 저량에서 유량이 그렇게 빠져나가도록 우리가 아까 그렇게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벤심이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적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고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 사망의 단위가 뭐예요? 사망의 단위가 명/, 이어죠. 네. 요게 미분 개념이에요. 이 이어라는 게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라서 이제 그 개념이 안 오시지만은 미분 개념이 y는 fx라는 함수를 미분한 것을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y 다시라고 표시했을 때 그걸 dy dx라고 하잖아요. dy 또는 dt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dt. 분모에 들어가는 게 그게 시간 변수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이 분모의 단위로 들어가면 그건 미분이라는 개념이에요. 함수에서. 그래서 제가 저기 이제 좀 중급 과정 들어가면 그 미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벌써 미분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벤심 프로그램이 그걸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 출생 마이너스 사망, 인테그랄 출생 마이너스 사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니셜 밸류는 2020년도에 대충 5천만 명이라고 그래 봅시다. 5, 1000,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면 5천만 맞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런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 하얗게 변했으니까 함수 입력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여기서 꼭 거쳐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입력한 단위가 제대로 돼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니트 체크를 해야 돼요. 유니트 체크가 보면은 여기 모델 여기 메뉴에서 모델을 열면 유니트 체크해갖고 컨트롤 U라고 돼 있죠. 여기서 컨트롤 U. 와, 그 여기 에러 표시가 나오네요. 그죠? 선생님 명을 입력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똑똑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함수 누르시면은 단위를 입력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벤심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명. 명을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컨트롤 U 해보세요. 오, 유니트와 오케이. 유니트 잘 됐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인과관계란지 뭐가 또 잘못 표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델 체크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모델 체크 모델이 있죠. 컨트롤 T예요. 그래서 컨트롤 T 하면은 오, 모델도 잘 만들었대요. 오케이.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요 오늘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오유,
복잡계를 하나 모델링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려워. 아주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델링을 왜 했어요? 분석하고 예측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분석 도구. 우선 제일 위에 있는 거 봅시다. 분석 도구, 왼쪽에 분석 도구 보면은 커브스 트리가 있죠. 요걸 활성화시키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요. 요 손가락 표시를 먼저 누르신 다음에 이 대한민국 인구라는 변수의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알아보고 싶을 때는 요 커브스 트리를 누르시면은 표시가 돼요. 아, 대한민국 인구의 원인이 되는 게 사망,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 근데 이게 괄호가 쳐져 있죠? 그 다시 네.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평균 수명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 원인 사망 결과 다시 사망 원인 대한민국 인구 결과 이렇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걸 왜 몰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모델링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뭘 좀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면 햄릿 모델 우리 그 모델링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햄릿 모델링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봐도 막 머리 아프시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저희가 그 인구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클라우디우스의 인과관계만 해도 굉장히 요건 3개밖에 안 나오는데 요것도 이거 이제 PLE 버전에는 그 기능이 없는데 PLE 버전은 요 인과관계가 저기 두 번째 단계밖에 안 나타나요. PLE 버전은. 근데 상위 버전은 이게 100개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델링이 굉장히 인과관계가 100개까지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인구 모델링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걸로 인구 모델이 예측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대한민국 인구 모델링 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완벽하게 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보세요. 이거는 남녀를 나누고 남자 중에서도 이렇게 뭐 애를 좀 낳을 수 있는 나이를 이렇게 뭐 여성도 가임 여성, 비가임 여성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본인이 모델링 해놓고도. 그렇겠죠. 그래서 수치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걸 알아? 자, 그래서 이쪽은 보지 마세요. 머리 아프시니까. 그리고 논문으로 들어갈 때는 수치는 따로 제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수치가 이게 그대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변수는 원인으로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려면 그 밑에 거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복사할 수 있게 돼 있죠. 저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논문 쓸 때 우리가 모델링한 거를 쭉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변수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는 요런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할 때 요거를 우리가 그 아래야 한글에다가 요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논문 쓰기가 참 편하죠. 자, 그리고 여기 루프가 나와 있죠. 이 모델에서 피드백 루프가 어떤 게 있는가를 알아보시려면 요거 누르시면 딱 나타나요. 루프 1, 루프 2, 그리고 길이는 1. 여기 루프의 길이가 요 변수가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는 랭스 1이라고 그래요. 랭스 1. 변수 3개가 맞물려 들어가면 랭스 2예요. 이렇게 루프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요것도 우리가 논문 쓸 때 요거 복사해서 붙여 쓴 다음에 요 루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아, 다큐먼트. 다큐먼트는 이 저기 뭐예요? 역시 이제 우리가 요 수식을 아까 그 수식을 이제 또 우리가 쭉 설명할 때 이걸 하나하나 다 타이핑하기가 힘드니까 요걸 그대로 해갖고 여기 이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그 수식을 다 우리가 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쭉 복사해서 우리가 붙여놓은 다음에 논문 쓰시면 돼요. 여기 52 플러스 07은 무슨 뜻입니까? 5 곱하기 10의 7승이라는 뜻이죠. 5 곱하기 10의 7승. 아까 그 대한민국의 인구수. 내용들을 수치를 가져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델링 한 이유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손가락 활성화 시킨 다음에 대한민국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래프 눌러보시면 돼요. 아, 뭐라고 뜨냐면 no runs are loaded, please load runs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래프가 아직 안 나온 게 왜 그래요? 시뮬레이션을 아직 이거를 아직 안 돌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시뮬레이션 버튼이 요거예요. 요 초록색 화살표 있잖아요. 초록색 세모인데 오른쪽으로 화살표 난 것처럼 돼 있는 거. Run a single simulation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걸 눌러보세요. 누르시면은 데이터 셋 커런트 already exists. Do you want override it? 그냥 예 누르세요. 예. 요렇게 나오죠? 일단 예 하세요. 요거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 누르시면은 이제 이게 하나 돌린 거예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가락 표시 누르시고 대한민국 누르시고 여기 가운데 큰 그래프 눌러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 되는구나. 와, 진짜 쭈네요. 우리가 모델링 한 걸 봐도 2022년 금년에 이게 60 밀리언. 그죠? 그러니까 5천만 명이었던 게 100년 후에는 2천만 명으로 쭈네요. 타당하죠. 그죠? 이 모델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래프를 좀 더 다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커스 이즈 스트립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프가. 그죠? 요거 이제 방향을 움직이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엑셀 형태로, 그러니까 엑셀 형태로 이제 우리가 제시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요 표를 누르시면 돼요. 표.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 추이를 또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유니트 체크는 우리가 아까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아까 시뮬레이션, 러너 싱글 시뮬레이션 버튼 오른쪽에 보면은 초록색 화살표인데 꼬리가 달려있죠, 꼬리가. 그죠? 네. 요 버튼 뭐라고 나타나요? Run simulation on each slider change. 요거는 아주 재밌는 건데요. 요거 누르신 다음에 누르시면요. 그냥 얘 누르세요. 얘 누르시면은 이게 달라졌죠, 뭔가. 네. 이제 계략적으로 전체 변수의 변화를 보여줘요. 대략적으로, 그죠? 그리고 요 파라미터들은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출생률이 쭉 올라간다. 그럼 대한민국 인구가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출생률이 줄어든다. 출생률이 0.016면 대한민국 인구가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을 이렇게 모델링했다, 또는 우리가 뭐 입시 정책, 입시 제도, 그다음에 학교 시스템을 모델링했을 경우에 이게 정책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저기 하여튼 네, 좀 이따고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PLE 버전이라서 그렇지 상위 버전은 여기다 대면은 여기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걸 슬라이드 바식으로 슬라이드 바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요 바에다가 대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치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수치로 출생률의 미니멈을 뭐 현재 출생률을 0.05로 한다든지 미니멈을 뭐 마이너스에서 2까지 한다든지 하고 오케이 누르면은 또 이렇게 변하죠. 그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웹 검색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말이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게 출생률을 한번 쭉 지금 요 상태는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인구가 확 올라가는 경우죠. 네. 그런데 이거 요 출생률을 좀 낮춰볼게요. 낮추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수평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인구가 떨어지죠. 그죠? 네. 네. 감소해요. 평균 수명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쭉 움직이다 보면은 평균 수명이 쭉 움직이다 보면은 계속 줄어드네요. 그럼 네. 이걸 좀 가설적이지만은 맥시멈 200살까지 올려도 수명이 늘어나서 200살까지 돼도 줄어드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출생률을 좀 높이고 평균 수명을 좀 늘려볼게요. 아닌데 출생률을 많이 낮춰야죠. 많이 낮추고 평균 수명을 쭉 늘려볼게요. 쭉 늘려보면은 너무 낮췄나? 평균 수명. 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이게 이제 타이틀 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캘리브레이션 하기가 힘들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아까 이렇게 눌러서 숫자를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요걸 움직일 때 말이죠.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하는 지점이 있고 이렇게 평행이 되는 지점이 있고 감소하는 순간이 있죠. 네. 그거를 머리에 잘 넣어두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상승할 때는 뭐예요? 상승할 때는 피드백 루프 중에서 이 양성 피드백 루프가 강화. 영향을 미칠 때예요. 그죠? 네. 이게 더 강한 거예요. 강한 거. 그리고 요 파라미터를 움직이다가 증가하면은 뭐예요? 요 양성 피드백 루프하고 음성 피드백, 아니지.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인구수가 확 증가할 때는 요 양성 피드백 루프의 증가세가 요 음성 피드백 루프의 그 안정화보다 이게 더 셀 때예요. 기운이. 이 기운이 더 셀 때고, 인구수가 확 감소할 때는 이쪽 기운이 더 센 거예요. 이쪽 기운이, 그러니까 하여튼 평균, 이게 더 이쪽이 더 센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복잡계는 양성 피드백 루프하고 음성 피드백 루프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시간 변수에 따라서 어떤 피드백 루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에 따라서 복잡계 전체가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계는 바이밸런트하다고 그래요. 바이밸런트. 양가성을 갖고 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정신도 어떤 때는 정신이 막 막다가 어떤 때는 정신이 완전히 다운되고 막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우리 몸도 복잡계가 갖는 양가성이에요. 대중들도 그렇죠. 대중들이 군중이 움직이는 것도 그게 복잡계거든요. 군중은 굉장히 집단지성이 창발해갖고 그 각 개인보다 훨씬 더 지혜가 뛰어날 수도 있지만은 이 대중들이 잘못 선동당하면은 언제든지 폭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양가성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또 폴레러티라고 해요. 극성이 있어요. 극성. 폴레러티. 복잡계는 이 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폴레러티를 다룬 논문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그 모델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 복잡계의 이 벤심이 복잡계의 원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간객관적 인식론하고 어떻게 예. 관계가 있는 건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런 모델링을 듣는 하면서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얘를 박스 클릭. 이는 엉터리 모델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예. 초급 단계에서 학습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제시를 한 거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인구 모델링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것도 부실한 거거든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더 확장할 수 있겠죠. 네. 실제 그 대한민국 인구 예측 모델링을 훨씬 더 복잡하게 해야 돼요. 이거보다도. 예. 지금 말씀하신 이민, 정치, 경제, 또 뭐예요? 취업률, 정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그 실업률 이런 거 다 넣어야 돼요. 그 주택 사실 그거 다 넣어야 되거든요. 구름은 요 시스템 밖에서 들어오는 거라 이거죠. 대한민국 인구는 요 시스템 밖에서 들어오는 거다. 구름은. 그래서 그 함수가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엑셀 좀 이렇게 잘 다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네, 영상 제공됩니다. 여기 함수 한번 열리면 펑크션이라고 되어 있죠. 펑크션. 네. 펑크션이 네. 펑크션 옆에 풀다운 메뉴 내리시면 all 모든 함수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벤심에서 사용하는 함수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네? 이렇게 많고 이게 다 수학적 개념이에요. 무지무지 많죠. 이런 함수들을 활용해 갖고 그 연구자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다 할 수 있고 진짜 고급 과정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코딩 하듯이 명령어로 그걸 다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진짜 고급 과정이죠. 네, 되셨습니까? 그 타당성 검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타당성 검증 기능도 있어요.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고급 기능에 가보면은 그것도 다 검증하는 게 있대도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 DSS 버전에서는 예를 들면은 제가 그거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그 엑셀에 이렇게 코딩된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 속에서 나온 데이터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 그 빅데이터도 이제 그게 가능한 걸 보면 빅데이터도 가능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현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실제로 검증이 되잖아요. 이렇게 돌려봤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 교수님 우려하시는 거는 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 벤심은 다른 그 통계나 뭐 이런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은 이 연구자가 마음껏 이걸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도 그냥 모델링 하면 다 되게 돼 있대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모델링을 한 번에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몇십 번씩 이걸 돌려요. 몇십 번씩 돌려가면서
선행 연구랑 또 비교해보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사전 연구가 많으면 좋긴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잡계를 모델링 한다고 해서 그 복잡계에 있는 모든 변수를 다 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연구자의 어떤 그 문제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의식을 다룰 수 있는 변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알고 있어야죠. 그 다른 연구라는 게 꼭 이렇게 그 벤심 연구일 필요는 없죠. 시스템 함수를 다 알고 있으면 거의 함수를 알고 있어야 되죠. 꿰차고 있어야 되죠. 이거 모델링 하시려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이 1950년대부터 이제 시작돼 갖고 그 MIT에서 그래서 그 초기에 그 포레스터라든지 메도우라는 그 고수들이 쓴 그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관한 뭐 수필이나 논문 이런 거를 제가 좀 오늘 올려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어로 된 것이긴 한데 그런데 보면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그분들의 그 답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말하자면 그 하드 데이터죠. 정확히 명확하게 수치화된 하드 데이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이제 소프트 데이터죠. 우리 교육에서 다루는 것도 주로 그 수치화가 어려운 소프트 데이터인데 그때 그분들은 소프트 데이터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이거를 모델링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그 변화에 관한 지식이 상당히 들어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멘탈 모델, 우리 머릿속에 있는 멘탈 모델을 결국은 이 벤심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치원 아이들도 K-12 아이들을 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수십 년간 그걸 한 결과 유치원 아이들도 다 한다 이거예요. 학습량 이런 거죠. 학습량도 그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내 계좌의 잔고 이것은 분명히 수치화가 되잖아요. 네. 대한민국 인구 수도 이거 분명히 이게 이런 게 다 하드 데이터고 수치화하기 어려운 뭐 이제 좀 추상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 교육에서 다루는 것도 다 그런 건데요. 다 그게 소프트 데이터가 많은데요, 우리도. 이 벤심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벤심 방법론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 주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리더십 관련한 논문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쓴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이런 것도 다 벤심으로 모델링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뭐 학교장 리더십, 뭐 학교 풍토, 뭐 문화 이런 것도 다 모델링이 가능한 거죠. 이 통계학은 분명히 그건 상관관계를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복잡계는 인과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다만 그 인과관계가 통계학이나 논리학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처럼 엄격한 인과관계가 아니다. 그런 거죠.